어디서 건방지게 꼬박꼬박 말대답이야? 뺨을 맞는 순간 정인의 세상이 기울어졌습니다. 입안에서 쇠맛이 났고 뺨보다 더 아픈 것은 마음이었습니다. 유엔에서 명예훈장을 받았던 그 손이 이렇게 무력하게 떨리고 있다니요. 아, 이제 정말 끝났구나. 적군의 총탄보다 가족의 손바닥이 더 아팠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은 어떻게 시작된 걸까요? 몇 달 전 서울 성북동의 고풍스러운 저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5시, 윤정이는 오늘도 어김없이 시어머니 고명숙의 재단 행사를 위해 이른 아침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100명이 넘는 참가자들을 위한 도시락 준비, 기념품 포장, 행사장 정리까지 모든 것이 그녀의 몫이었습니다. 정인아, 오늘 행사 참가자가 100명이야. 도시락 준비는 제대로 했지? 아, 그리고 기념품 포장도 빠뜨리지 말고. 고명숙의 목소리가 거실에서 들려왔습니다. 네, 어머님. 새벽 3시부터 준비했습니다. 정희는 묵묵히 답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이미 수백 개의 도시락을 정성스럽게 포장하느라 상처투성이었습니다. 반창고를 붙인 손가락들이 그녀의 고된 하루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고명숙은 사회에서 존경받는 여성인권재단의 창립자였습니다. 매년 수억 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으며 여성인권 신장을 위해 활동한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녀가 입에 달고 사는 말은 인권과 정의, 평등이었습니다. 언론에서는 그녀를 여성인권의 어머니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집안에서의 그녀는 전혀 달랐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정인아, 네가 또 그런 식으로 행동하면 우리 재단 이미지에 해가 돼. 넌 정서적으로 미성숙해. 항상 그 폭력적인 태도부터 고쳐야 해. 군대에서 뭘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여긴 사회야. 고명숙은 며느리를 바라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정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그랬습니다. 말하면 더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그냥 참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신우이 이나영이 나타났습니다. 서울대 여성학 교수인 그녀는 늘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 뒤에는 차가운 조롱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정인을 무시하는 말을 부드럽게 마치 배려하는 것처럼 포장해서 했습니다. 언니, 군인 출신은 아무래도 섬세함이 결여되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죠 뭐. 특히 여군 출신들은 더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하던데요. 학회에서도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거든요. 이나영은 정인을 보며 마치 학술적 분석을 하듯 말했습니다. 그래도 집안일은 열심히 하시니까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정인은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유엔 평화유지군으로 파병되어 명예로운 복무를 했다는 사실을, 그녀가 전쟁터에서 민간인들의 생명을 구했다는 사실을, 그녀가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 여군 중이었다는 사실을 아무도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알고도 무시했습니다. 이 집에서 그녀는 그저 봉사 도우미 정도의 취급을 받을 뿐이었습니다. 마치 그녀의 과거는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정인이 정성껏 준비한 식사가 상에 올랐습니다. 그녀는 새벽부터 장을 보고 정성스럽게 요리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고명숙은 한 숟가락 떠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매번 똑같은 패턴이었습니다. 무엇을 해도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야? 인권 감수성이 부족한 맛이네. 이런 투박한 음식을 어떻게 손님들한테 대접해? 네가 군대에서 먹던 그런 거친 음식 말고 좀 더 세련되게 만들 수는 없어? 고명숙은 포크를 던지며 말했습니다. 포크는 정인의 앞접시에 떨어져
큰 소리를 냈습니다.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 소리에 놀라 돌아봤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후에 열린 시댁 가족회의에서 분위기는 더욱 험악해졌습니다. 고명숙과 이나영은 계속해서 정인을 몰아세웠습니다. 네가 이 집안의 품위를 떨어뜨리고 있어. 우리 재단 이미지까지 망칠 기세야. 군대에서 배운 게 고작 이거야? 명령에만 복종하는 거? 넌 정말 사회적 감수성이 부족해. 어떻게 이런 식으로 살아왔는지 모르겠어. 정희는 가슴이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호흡이 거칠어지고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과거 전쟁터에서 느꼈던 생존 본능이 되살아났습니다. 목덜미에 소름이 돋았고 온몸의 근육이 긴장으로 굳어갔습니다. 물러서면 무너질 것 같다는 본능적인 경고였습니다. 그 순간 아프가니스탄에서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적의 공격을 받을 때 뒤로 물러서면 더 큰 위험에 처했던 그때를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침묵하면 나는 완전히 무너진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도록 주먹을 쥔 정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처음 입을 열었습니다. 전쟁터에선 물러서는 게 더 위험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물러나면 다 죽거든요. 고명숙의 얼굴이 순간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이내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녀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긴 전쟁터가 아니라 가정이야. 네가 감히 우리를 적으로 보겠다는 거니? 네가 우리를 죽이겠다는 거야? 그 다음 순간은 마치 슬로우 모션처럼 느껴졌습니다. 고명숙의 손이 허공을 가르며 정인의 뺨으로 날아왔습니다. 뺨을 때리는 소리가 거실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정인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귀에서는 윙윙 소리가 났고 뺨이 화끈거리며 따가웠습니다. 그녀는 충격으로 몸이 휘청거렸지만 넘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군인의 본능이 그녀를 똑바로 서 있게 했습니다. 남편 도연은 그 모든 상황을 멍하니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그의 입은 바짝 말라 있었고 다리는 무서워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시민단체에서 일하며 평소 여성 인권과 평등을 외쳤지만 정작 자신의 아내가 눈앞에서 폭력을 당하는 상황에서는 몸이 굳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방식이 원래 그래. 이해해줘. 엄마도 스트레스가 많으시거든. 도연은 아내 곁으로 가지도 않은 채 멀찍이 서서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죄책감보다는 귀찮음과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 순간 남편을 바라보며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꺾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전장에서 적의 총탄을 피하던 여군이 집에서는 시어머니의 손찌검도 남편의 배신도 피하지 못하는 현실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적의 총탄보다 가족의 손바닥과 무관심이 훨씬 더 아팠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혼자 방 한구석에 웅크린 채 뺨을 만지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뺨이 아직도 얼얼하고 화끈거렸습니다. 거울을 보니 붉은 손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습니다. 군인은 울면 안 된다고 배웠으니까요. 하지만 가슴속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페미니즘을 외치는 사람들이 여군 출신인 자신을 폭행하는 아이러니, 여성의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여성인 자신에게는 인권을 인정하지 않는 모순. 이것이 그들이 말하는 인권이었을까요? 이것이 그들이 추구하는 평등이었을까요? 정희는 처음으로 이 집안, 이 가족에 대한 깊은 의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은 불씨 하나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재단 워크숍이 열렸습니다.
여성 리더십과 인권의식 제고라는 거창한 제목의 행사였습니다. 정희는 새벽 2시부터 일어나 참가자들의 식사 준비와 기념품 포장까지 모든 일을 도맡았습니다. 100명이 넘는 참가자들을 위한 도시락, 차와 간식, 자료집, 정리, 행사장 꾸미기까지 모든 것이 그녀 혼자의 몫이었습니다. 정희나 도시락에 들어갈 반찬 종류는 5가지 이상으로 해. 그리고 음료수도 따로 준비하고, 기념품도 예쁘게 포장해야 해. 고명숙은 지시만 내릴 뿐 직접 손을 움직이지는 않았습니다. 정희는 밤새 준비한 피로로 눈이 충혈되어 있었지만 묵묵히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이미 갈라지고 상처투성이었습니다. 행사가 시작되자 이나영이 정인을 참가자들 앞에서 소개했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이나영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내용은 잔인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은 경력 단절 여성 멘토링의 좋은 사례예요. 한때는 군인이었지만 지금은 가정에서 새로운 역할을 찾고 계시죠. 이분처럼 과거의 성공에 매달리지 않고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한 자세라고 생각해요. 참가자들이 웃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동정 어린 시선으로, 어떤 이들은 우월감을 느끼며 정인을 바라봤습니다. 정인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유엔에서 명예훈장을 받은 인물이 경력 단절 여성의 실패 사례로 조롱당하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순간 자신이 얼마나 작아 보이는지 느꼈습니다. 행사 도중 또 다른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정인이 참가자들에게 차를 나눠주다가 실수로 한 방울을 흘렸을 때 고명숙이 다시 한번 정인의 뺨을 때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실수하면 어떡해? 우리 재단 이미지 생각 안 해? 그리고 이 장면이 참가자 중 한 명에 의해 몰래 녹화되었습니다. 그 참가자는 처음에는 그냥 기념으로 찍은 것이었지만 이런 장면이 담기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몇 시간 후 그 영상은 SNS에 유출되었습니다. 인권재단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폭력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퍼져나갔습니다. 댓글들이 폭주했습니다. 저게 인권재단이라고? 저 맞는 분은 누구인가요? 이게 진짜인가요? 여군 며느리가 인권 워크숍에서 인권 유린을 당하는 풍경이 전국에 알려진 것입니다. 영상은 몇 시간 만에 수만 번 조회되었고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정인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전국적인 관심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영상을 본 사람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정인의 어머니 박혜련이었습니다. 전직 육군 소장인 그녀는 지인이 급하게 보내준 링크를 클릭했습니다. 혜련아, 이거 정인이 아니야? 라는 메시지와 함께 말입니다. 영상이 재생되는 순간 박혜련의 손이 스마트폰을 꽉 쥐어 잡았습니다. 화면 속에서 딸이 뺨을 맞는 장면이 펼쳐졌고 그녀의 눈동자가 순간 불꽃처럼 타올랐습니다. 저 눈빛, 박혜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장에서 부상병에게서 봤던 그 눈이다. 딸의 눈에는 절망과 무력감, 그리고 깊이 새겨진 상처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박혜련의 가슴이 찢어질 것처럼 아팠습니다. 숨이 막혀왔고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폭격을 맞고 쓰러진 병사들의 눈빛과 똑같았습니다. 생기를 잃고 희망이 사라진 그 눈빛 말입니다. 내 딸이 저런 눈을 하고 있었다고? 그녀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주먹으로 책상을 내려쳤습니다. 쿵! 책상 위에 물컵이 흔들렸습니다. 쓰리스타 장군의 분노가 화산처럼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딸이 왜 연락을 뜸하게 했는지, 왜 만나자는 제안을 계속 거절했는지,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감히 내 딸을
박혜련은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녀의 군인 본능이 되살아났습니다. 국방부 시절 후배들에게 차례로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수화기를 잡은 그녀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갑고 단호한 결의로 가득했습니다. 김중령 나야. 혜련이. 지금 당장 만나야 할 일이 있어. 전화 너머로 그녀의 목소리가 얼마나 절박했는지 후배는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예, 장군님. 어디로 가면 될까요? 고명숙 재단의 모든 재정 내역을 파악해 주세요. 지난 5년간의 모든 거래 기록, 정부 지원금 사용 내역, 임직원 급여 현황까지 샅샅이 조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박소령에게도 연락해서 재단 관련 인물들의 개인 신상 정보도 필요하다고 전해줘. 특히 고명숙과 이나영의 과거 이력을 중점적으로 말이야. 박혜련의 목소리에는 냉혹한 전략가의 면모가 살아났습니다. 장군님, 혹시 무슨 일이? 설명은 나중에 해줄게. 지금은 시간이 없어. 내 딸이 위험해. 군 조직의 강력한 정보력과 네트워크가 한 어머니의 분노로 인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간의 치밀한 준비 끝에 박혜련은 직접 딸을 구출하러 나섰습니다. 고명숙의 집 앞에서 기다렸다가 딸이 나오는 순간 그녀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정인이 어머니를 보는 순간 터져나온 눈물을 보며 박혜련의 가슴은 또 한 번 찢어졌습니다. 그때 고명숙이 급하게 현관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두 여성이 마주선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고명숙은 박혜련의 눈빛을 보는 순간 본능적으로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 눈에는 진짜 군인의 살기가 흐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혜련은 천천히 그러나 확고하게 말했습니다.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내 딸을 짓밟았다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마치 얼음처럼 냉정했지만 그 속에는 용암처럼 뜨거운 분노가 끓고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진짜 정의가 무엇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고명숙은 그 순간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상대했던 것들과는 차원이 다른 상대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박혜련은 딸의 어깨를 감싸며 그 집을 떠났습니다. 고명숙은 그들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며 무언가 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진짜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박혜련의 조사는 신속하고 정확했습니다. 그녀는 재단 내부의 고발자들과 접촉했습니다. 놀랍게도 재단 내부에는 고명숙의 행태에 불만을 품은 직원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박혜련에게 귀중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고명숙 이사장은 지난 3년간 허위 여성교육 프로젝트로 정부 보조금을 받아왔습니다. 실제로는 진행되지 않은 교육 프로그램들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해요. 한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개인적인 해외여행을 다니거나 고급 식당에서 접대를 했습니다. 영수증들이 모두 남아있어요. 박혜련은 체계적으로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재단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 허위 출장비 지급 기록, 인턴들에 대한 갑질 녹음 파일까지 모든 것을 확보했습니다. 그녀의 후배들은 공개된 정보를 통해 합법적으로 이 모든 자료들을 수집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수십 개의 서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서, 신용카드 명세서, 출장비 영수증, 교육 프로그램 관련 허위 서류들. 모든 증거가 고명숙의 부정행위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박혜련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기자회견을 하루 앞둔 밤, 박혜련은 혼자 앉아 자료들을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군복 입고도 이 정도는 안 했는데
회심의 미소가 그녀의 입가에 번졌습니다. 쓰리스타 장군의 정보전 능력은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진짜 전쟁이 시작될 때가 온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JTBC 뉴스룸에서 폭탄 보도가 터졌습니다. 앵커의 진중한 목소리가 전국에 울려 퍼졌습니다. 여성인권재단이 지난 3년간 허위 사업 신고와 정부 보조금 유용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창립자 고명숙 씨는 재단 법인카드로 개인 해외여행 비용을 결제하고 존재하지 않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수억 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뉴스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또한 재단 내부에서는 며느리에 대한 지속적인 폭력과 괴롭힘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어 가정폭력과 직장 내 괴롭힘 혐의도 추가로 제기될 예정입니다. 보도가 나간 후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시민단체들이 즉시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인권을 빌미로 한 사기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재단 폐쇄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후원금 전액 환급을 요구하는 청구가 폭주했습니다. 그동안 고명숙을 신뢰하며 후원해왔던 시민들의 배신감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우리가 낸 후원금으로 해외여행을 다녔다고요? 며느리를 때리면서 인권운동가라고 했다고요? 분노의 목소리가 재단 사무실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길거리에는 시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진짜 인권을 지키자, 위선자들을 처벌하라는 구호가 울려 퍼졌습니다. 고명숙과 재단에 대한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습니다. 사람들은 그동안 믿어왔던 인권운동가가 실제로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게 되면서 깊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특히 여성들의 분노는 더욱 컸습니다. 여성을 위한다면서 여성을 괴롭혔다니. 이런 사람이 우리를 대변한다고? 시위는 전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이 사태는 도연의 삶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가 다니던 시민단체는 가정폭력을 방관한 직원을 둘 수 없다며 그를 즉시 해고했습니다. 우리 단체의 신뢰성에 큰 타격을 입혔다는 것이 해고 사유였습니다. 시댁 전체가 언론과 지인들, 그리고 사회 전체로부터 완전히 고립되기 시작했습니다. 고명숙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사회적 지위와 인맥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도연은 텅 빈 사무실에서 신문들을 펼쳐놓고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모든 신문의 첫 페이지에 자신의 가족 이야기가 대서특필되어 있었습니다. 위선의 가면을 쓴 인권재단 며느리를, 학대한 인권운동가, 정의를 팔아먹은 가족나는 제목들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경제신문에는 그의 해고 소식까지 실려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그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아니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깨달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너무 늦었습니다. 박혜련은 그 모든 상황을 뉴스를 통해 지켜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내 딸은 총을 들고 나라와 평화를 지켰는데 너희는 돈을 훔치고 사람을 괴롭혔구나. 이제 누가 진짜 정의로운 사람인지 온 국민이 알게 되었겠지? 그녀의 목소리에는 만족감과 함께 딸에 대한 자부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쓰리스타 장군의 작전은 완벽하게 성공한 것입니다. 몇 주 후 정희는 심리치료를 받으며 완전히 회복된 모습으로 기자회견에 동석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이전의 무기력함 대신 당당함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박혜령과 함께 앉은 그녀는 마이크 앞에서 차분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유엔 평화유지군으로 아프가니스탄에서 복무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민간인들을 보호하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돌아와서는 오히려 제가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특히 인권을 외치는 사람들로부터 말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저와 같은 경험을 한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군 출신 여성들뿐만 아니라 시댁에서 고통받는 모든 며느리들, 직장에서 괴롭힘 당하는 여성들까지. 기자회견 후 정의는 자신과 같은 피해를 당한 여성들의 사연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도 시어머니한테 매일 맞았어요. 하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더라고요. 저희 시댁도 겉으로는 진보적인 척하지만 며느리한테는 조선시대처럼 대해요. 수많은 여성들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정희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만 당하는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런 일들이 아직도 한국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정희는 곧바로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고명숙과 이나영, 그리고 도연에 대해 명예훼손, 가정폭력, 직장 내 괴롭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겠습니다. 군복은 벗었지만 나는 여전히 싸우고 있습니다. 정희는 법원 앞에서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진짜 인권이 무엇인지, 진짜 정의가 무엇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녀의 말에는 과거의 무력감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대신 군인으로서의 자존감과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되살아나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목소리를 내는 대한민국이 되고 있었습니다. 몇 개월 후 정인과 박혜련은 새로운 NGO를 설립했습니다. 이름은 희망연대였습니다. 진짜 인권을 실현하기 위한 단체였습니다. 고명숙의 가짜 인권재단과는 완전히 다른 조직이었습니다. 우리는 말로만 인권을 외치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정희는 개소식에서 말했습니다. 특히 군 여성 출신으로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 가정폭력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통받는 여성들을 우선적으로 도울 것입니다. 박혜련은 고문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녀의 군 시절 네트워크와 사회적 영향력은 새로운 단체가 빠르게 자리 잡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녀의 전략적 사고와 조직 운영 능력은 단체의 체계적인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희망연대의 사무실에는 매일 도움을 요청하는 여성들이 찾아왔습니다. 정희는 그들과 상담하며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법률 지원, 심리 상담, 경제적 자립 프로그램까지 종합적인 도움을 제공했습니다. 그녀는 과거 자신이 받지 못했던 도움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제공하고 싶었습니다. 언니 덕분에 저도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언니가 아니었다면 저는 아직도 그 지옥에서 살고 있었을 거예요. 도움을 받은 여성들의 감사 인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1년 후 희망연대는 전국적인 조직으로 성장했습니다. 정희는 본부장으로서 전국의 지부들을 관리하며 더 많은 여성들을 도왔습니다. 박혜련은 정책 자문 역할을 하며 정부와의 협력 사업도 이끌어냈습니다. 우리가 이룬 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정희는 전국 지부장 회의에서 말했습니다. 진짜 변화는 지금부터입니다. 모든 여성이 존중받는 사회, 진정한 인권이 실현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갑시다. 고명숙의 가짜 인권재단은 완전히 사라졌지만 정인과 박혜련이 만든 희망연대는 진짜 희망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딸을 짓밟은 위선의 집안은 조용히 끝났고 진짜 정의를 실현하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